2019년 1분기 대한민국의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죠. 마이너스 0.3%라는 끔찍한 수준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3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고, 특히 1분기 성적으로는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결과예요.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에 앞서 GDP가 뭔지부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GDP란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 국내 총생산이라고 불러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가치의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GDP는 이런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여기서 C는 민간 소비 지출을 의미해요. 2019년 1분기에 그 전분기에 비해서 0.1% 상승했어요. 2017년에는 분기별로 각각 0.5, 1, 0.8, 1% 올랐고, 2018년에는 각각 0.7, 0.3, 0.5, 1% 상승했습니다. 2019년 1분기에는 0.1% 상승한 거예요. 소비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양새인 거죠. 이상하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돈을 억지로라도 많이 주면 민간 소비가 늘고 그에 따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세워진 건데, 소비는 오히려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죠. 다들 이럴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자, 그리고 GDP 구성 요소에서 I는 투자라는 의미예요. 주식 투자 같은 그런 투자는 아니고요. 기업의 설비 투자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래의 생산을 위한 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언제 증가하느냐? 기업이 앞으로 돈을 벌 기회가 있을 때 증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꼬꾸라지겠다, 돈을 못 벌겠다, 성장의 기회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될 때 줄어듭니다. 이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10.8%, 자그마치 2자릿수로 감소해요. 제가 대통령 앞에서 울어버린 청년에게 라는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한국 기업의 40%가 올해 채용을 안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한국 대기업의 66%가 올해 채용 계획이 없거나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이유로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업의 투자나 채용은 돈을 벌 기회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돈을 벌 기회가 없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투자는 반드시 자본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한국에서 돈을 벌 기회가 없으니까 투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고 성장이 멈췄으며 전망도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G는 정부 지출이에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쓴 최종 지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작년 4분기에 GDP가 1% 성장했는데 그 성장을 바로 이 정부 지출이 주도했어요. 구성 요소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GDP가 2.7% 성장했는데 그중 정부 지출이 5.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민간 소비는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동안 주황색 정부 지출은 높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는 그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총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정부 지출의 GDP 성장 기여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부 지출을 막 확대하면 GDP가 늘어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나 확대되는 정부 지출은 반드시 민간 소비와 투자의 하락을 동반해요. G가 확대되면 I와 C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갔으니 다른 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민간 소비나 투자에 비해서 그 효율과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지죠. 마지막 요소 NX는 Net Export, 순수출의 약자예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입니다. 밖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왔느냐는 얘기예요. 순수출액은 수출이 늘면 늘고 수입이 줄어들어도 늘어나요. 지난 1분기 동안 수출은 2.6% 감소했고 수입은 3.3% 더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요소별 성장 기여도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작년 4분기의 순수출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1.2%였어요. 그런데 이번 1분기에는 이 NX의 GDP 기여도가 플러스 0.2%로 반전되죠. 그런데 이게 수출이 늘어서 상승 반전된 것이 아니라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서 올라간 거죠. 불황형 수지가 되는 겁니다. 종합하자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특히 두 가지 우려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로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 2.4%로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제조업 기반 경제입니다. 특히 고부가 하이테크 제조업이
한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모양새거든요. 이 분야에서 대하락 반전의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실적 하락이 일어난 상황이고 전통적인 강세 분야에서도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서비스 생산성이 바닥 수준인 한국에서 제조업이 몰락한다는 건 몇 개 회사가 손해를 봤네 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요소예요. 둘째로 민간 소비와 수출입에서 불황형 소비 축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위기, 유가 대란 이런 외부적 충격에 의한 소비 감소보다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전망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훨씬 크고 더 오래가고 그리고 복구에도 훨씬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일이 지금 한국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이 꼴을 보고 청와대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놀랍게도 청와대는 대외 경제 여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 같다면서 또 남 탓을 해요. 지목된 것 같다가 뭡니까 대체? 지목된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어 뭐 이런 겁니까? 그리고서는 정확한 분석 주체는 한국은행이니 그쪽 자료를 참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남 탓할래 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그 자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도 그 자료입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이게 정부 잘못이 아니라 외국 탓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전부 다 내부 요인이라는 증거만 가득하죠. 제가 보기엔 아마도 저 대외 경제 여건 탓을 하는 것이 미국이 작년에 높은 성장세에 비해서 올해는 그 동력이 좀 꺾였다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은 전통적으로 1분기 성장률이 다소 낮게 나옵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2.2% 정도 예상이 됐는데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도 경제 둔화됐어, 성장세가 꺾였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오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2%였다고 깜짝 발표를 해요. 예상을 크게 웃도는 아주 좋은 성적이고 특히 미국의 경제 규모와 수준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딱 걸린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했고 그냥 남 탓하면서 개 돼지들이 믿어주기를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수치가 불황형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여파가 오래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했어요. 누가 봐도 실패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남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정신을 좀 차리기를 바랍니다. 남 탓은 그만하시고요. 누가 봐도 당신의 잘못입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